67세 김종수 씨는 경기도 용인에서 작은 순댓국집을 운영합니다. 40년 가까이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저녁 늦게까지 손님들을 맞이하며 성실히 살아왔죠. 평생 병원 갈 일도 거의 없을 만큼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자위를 하고 나면 아랫배가 묵직하고 소변 줄기가 가늘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원하게 쭉쭉 나오던 소변이 몇 번에 나눠서 겨우 빠져나오고 가끔은 사정 후에도 찌릿찌릿 불편함이 남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죠. 진료실에서 의사에게 들은 말은 생각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종수 씨, 전립선이 많이 비대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위 습관이 노화된 전립선에 꽤 부담을 준 것 같아요. 그 순간 김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는 평생 건강하려고 자위한 건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됐다니. 우리가 흔히 자위는 몸에 좋다, 쌓이면 병된다고 믿어왔던 상식. 정말 그럴까요? 김 씨처럼 평생 좋은 줄 알고 해온 습관이 사실은 전립선을 망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60세 이후 남성의 몸은 완전히 달라져서 젊을 때 하던 방식으로 자위를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부르는지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종수 씨와 같은 고민을 가진 60대 이상 남성들은 의외로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60세를 넘으면 남성의 몸은 정말로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첫째,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은 30대 중반부터 조금씩 감소하다가 60세 이후에는 2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 호르몬은 단순히 성욕만 관장하는 게 아닙니다. 음경의 해면체에 혈액을 충분히 보내 발기를 유지하게 하고 사정 후 회복 속도도 빠르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 전립선과 요도 주변의 상태. 젊었을 땐 아무리 자극을 줘도 탄탄했던 조직들이 60대 이후에는 콜라겐이 줄고 혈관도 탄력이 사라져 조금만 자극해도 상처를 입기 쉽습니다. 특히 전립선은 50세를 전후로 자연스럽게 조금씩 비대해지는데 이 상태에서 강하게 자극하거나 억지 사정을 하면 더 쉽게 붓고 염증이 생깁니다. 셋째, 심혈관과 신경의 변화. 노화된 몸은 이미 혈관이 좁아지고 신경 반응 속도도 떨어져 있습니다. 젊을 때처럼 세게, 빠르게 자극하면 발기력은 오히려 더 빨리 무너집니다. 이처럼 60세 이후의 남성 신체는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자위를 하기에 결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수십 년 해오던 습관 그대로 성기를 강하게, 빠르게 자극한다면 결국 그 대가는 몸이 고스란히 치르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처럼 달라진 몸의 젊을 때 방식 그대로 자위를 했을 때 도대체 어떤 끔찍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60대, 70대 남성들은 젊을 때처럼 손에 힘을 주어 귀두를 세게 비비거나 흥분이 덜 된 상태에서도 억지로 사정을 유도하는 자위를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서서히 몸이 보내는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첫 번째 신호는 바로 발기 유지 시간 감소입니다. 예전에는 자극을 주면 금방 단단해지고 오래 갔는데 이제는 조금 만지면 금방 서다가도 순식간에 꺼져버립니다. 두 번째는 사정 후의 묵직함과 통증입니다. 사정을 하고 나면 원래는 개운해야 하는데 아랫배가 눌리는 듯 답답하거나 전립선 쪽이 묵직하게 아픈 느낌이 남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사정 직후에 허리까지 욱신거린다고 하죠. 세 번째는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잔뇨감이 계속 남는 것. 전립선이 반복된 압박으로 인해 점점 더 부어오르면서 소변이 시원하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몇 번에 나눠서 겨우 배출됩니다. 네 번째는 가장 무서운 문제. 바로 성감 자체가 무뎌지는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만 강하게 자극하다 보면 뇌의 쾌감 회로가 점점 무뎌집니다. 결국 아무리 자극해도 별 느낌이 없고 관계에서도 흥분이 잘 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젊을 때 방식 그대로 자위를 계속했을 때 몸이 치르게 되는 대가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남성들은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것은 단순히 노화 때문만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잘못된 방식으로 자위를 해온 결과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자위 습관들이 구체적으로 몸속에서 어떤 식으로 전립선과 신경을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되돌리기 어려운 문제로 이어지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60대 이상 남성들이 나는 그냥 혼자 푸는 건데 뭐 큰일 나겠어 하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자위 습관은 몸속에서 아주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당신의 전립선과 신경계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첫째, 전립선 내부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갑니다. 억지로 사정을 유도하면 사정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면서 전립선 안의 작은 관들이 부풀어 오르고 미세 손상이 생깁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전립선 조직에 만성적인 미세 염증이 생기죠. 둘째, 혈관과 해면체 조직이 약해집니다. 젊을 때처럼 강하게 귀두를 문지르는 습관은 음경 해면체를 둘러싼 작은 혈관들을 지속적으로 자극해 미세출혈과 섬유화를 일으킵니다. 결국 혈액이 충분히 고이지 못해 발기가 약해지고 유지 시간도 짧아집니다. 셋째, 뇌의 쾌락회로가 둔감해집니다. 항상 같은 강도, 같은 방식으로만 자극하면 뇌는 그 자극에 점점 덜 반응하게 됩니다. 이 상태를 성감 둔화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되면 더 강한 자극 없이는 흥분조차 어려워집니다. 넷째,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집니다. 사정 직전까지 몰아붙이는 습관은 자극 반응 회로를 피로하게 만들어 결국 사정도 잘 안 되고, 관계 중에도 쉽게 사정하거나 반대로 사정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이상 반응을 낳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조용히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당신은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수십 년간 잘못된 자위 습관이 몸속에서 조금씩 전립선과 혈관, 신경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피하고 오히려 전립선과 성기능을 살리는 올바른 자위의 원칙들을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십 년간 몸을 혹사시킨 잘못된 자위 습관을 멈추고 오히려 전립선을 보호하며 발기력과 사정감을 회복시키는 올바른 자위의 3가지 원칙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손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쓸어주기입니다. 많은 60대, 70대 남성들은 젊었을 때 하던 그대로 귀두를 꽉 쥐고 빠르게 문지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독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식은 해면체 안의 미세혈관들을 반복적으로 짓눌러 손상시키고 귀두의 신경말단을 둔감하게 만들어 결국 더 강한 자극 없이는 반응하지 않는 쾌감 저하 루프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니 반드시 손에 힘을 빼세요. 마치 비누칠하듯 또는 샤워할 때 거품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듯 음경 전체를 위에서 아래로 가볍게 감싸서 쓸어주는 느낌으로 자극하세요. 오일이나 젤을 살짝 바르면 마찰이 줄어 혈관과 신경에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더 원활해져 발기가 오래 유지되고 사정 후 묵직함이나 장감도 훨씬 줄어듭니다. 이 부드러운 방식 하나만 바꿔도 당신 몸은 즉시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사정 직전까지 올라갔다가 멈추는 에징이라는 2번째 원칙을 알려드릴 텐데, 이 방법을 함께 사용하면 쾌감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번째 원칙은
바로 많은 남성들이 처음엔 조금 낯설어 하지만 한번 맛을 보면 절대 놓칠 수 없는 기술. 바로 넷징, 에징, 즉 사정 직전 멈추기입니다. 엣징이란 사정이 막 터지기 직전까지 자극을 올렸다가 그 순간에 딱 멈추는 것입니다. 왜 이 방법이 중요한지 아시나요? 억지로 사정을 밀어붙이는 기존 방식은 전립선과 사정 간에 급격한 압력을 주어 염증과 피로를 키웁니다. 반면 엣징은 전립선을 서서히 준비시키고 혈액순환과 신경반응을 점진적으로 활성화시켜 결국 더 깊고 강력한 쾌감을 만들어냅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손을 부드럽게 쓸어 올리며 점점 흥분을 끌어올리되 이제 곧 터질 것 같다 하는 바로 그 순간 손을 멈추거나 자극을 훨씬 느리게 낮추세요. 몇 초만 기다리면 그 강력한 사정 욕구가 다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자극을 이어가세요. 이 과정을 두세 번 반복하면 사정시 쾌감이 젊었을 때보다 훨씬 깊고 폭발적으로 바뀝니다. 또한 관계에서도 사정 조절력이 생겨 쉽게 끝나지 않고 상대방과도 더 오래 즐길 수 있습니다. 엣징을 처음 해보는 분들은 도중에 멈추면 답답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몇 번만 해보면 몸이 금방 적응하고 나중에는 그 답답함이 오히려 쾌감의 전주곡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마지막 세 번째 원칙, 많은 분들이 평생 모르고 지나치는 회음부 자극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까지 더하면 당신의 전립선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많은 남성들이 평생 단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그러나 사실 전립선과 사정의 질을 완전히 바꿔주는 방법입니다. 바로 회음부 자극입니다. 회음부는 어디일까요? 바로 고환과 항문 사이 부드럽고 말랑한 살 부분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립선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신경과 혈관이 지나는 핵심 지점입니다. 자위할 때 한 손으로 음경을 부드럽게 자극하면서 다른 손가락이나 손바닥 부리로 회음부를 10에서 15초 정도 가볍게 눌러주세요. 딱딱하게 세게 누르는 게 아니라 말랑하게 지그시 눌러 혈액을 부드럽게 밀어주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립선 내부 압력이 자연스럽게 분산되고 사정시 통증이나 묵직함이 거의 사라지며 사정감 자체도 훨씬 깊고 풍부해집니다. 특히 소변 줄기가 약하거나 사정 후 허리까지 찌릿했던 분들은 이 회음부 자극 하나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자위가 끝난 뒤 따뜻한 손으로 회음부를 30초 정도 더 감싸주면 전립선 주변 혈관 순환을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세 번째 원칙까지 더하면 당신의 전립선은 더 이상 과거처럼 상처받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더 강하게 되살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세 가지 원칙을 통해 몸이 어떻게 실제로 변화했는지 한국 남성들의 진짜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올바른 자위법. 1. 부드럽게 쓸어주기. 2. 사정 직전 멈추기, 엣징. 3. 회음부 자극. 이것만 지켜도 몸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주는 한국 남성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천에서 택시를 모는 71세 박영수 씨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매일 밤 자위가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었지만 끝나고 나면 항상 허하고 소변이 찔끔찔끔 나왔습니다. 제가 위 세 가지 방법을 권했더니 3주 뒤 다시 병원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자위 후에 몸이 훨씬 가쁘네요. 전에 같으면 다 하고 나면 기운이 쭉 빠졌는데 지금은 오히려 몸이 더 편안해졌어요. 두 번째는 62세 전직 공무원 김도훈 씨입니다. 몇 달 전부터 관계 중에 잘 흥분이 되지 않고
사정해도 예전만큼 터지는 느낌이 없었다고 합니다. 애칭을 연습하고 회음부를 같이 눌러보라고 말씀드렸더니 4주 만에 얼굴이 활짝 펴졌습니다. 이상하게 발기가 더 단단해졌고 관계할 때도 긴장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마지막은 혼자 사는 68세 이재문 씨 이야기입니다. 수년간 전립선 비대증으로 약만 먹고 살았는데 자위는 예전처럼 세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회음부를 눌러가며 천천히 자위하라고 권했고 이달 뒤에 찾아와 이런 얘기를 했죠. 선생님, 소변 줄기가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엔 끝나고 나면 아랫배가 묵직했는데 지금은 사정 후에 너무 개운해요. 이 세 분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평범한 60에서 70대 한국 남성들입니다. 단지 습관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당신이 오늘부터 당장 이 방법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아주 쉽게 단계별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럼 나는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면 되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아주 쉽고 구체적인 단계별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1단계 마음부터 바꾸세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빨리 끝내자가 아니라 몸을 돌본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오늘은 그냥 새로운 방식에 몸이 적응하는 날이라 생각하세요. 2단계 준비하기. 손을 깨끗이 씻고 필요하다면 따뜻한 물로 성기를 살짝 헹궈주세요. 부드러운 오일이나 젤을 살짝 발라 마찰로 인한 자극을 최소화하면 훨씬 좋습니다. 3단계 부드럽게 쓸어주기. 손에 힘을 빼고 음경 전체를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쓸어내리듯 자극하세요. 귀두만 문지르는 건 절대 피하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몇 번만 하면 몸이 금방 적응합니다. 4단계 사정 직전 멈추기, 재증. 흥분이 올라서 이제 곧 터지겠다 싶은 그 순간에 손을 멈추거나 아주 느린 속도로 바꿔주세요. 몇 초 기다리면 그 느낌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자극하세요. 이걸 2, 3번만 반복해도 사정할 때의 쾌감이 훨씬 깊어집니다. 5단계 회음부를 눌러주세요. 한 손은 성기를 자극하면서 다른 손은 고환과 항문 사이 부드러운 살, 회음부를 말랑하게 10에서 15초 정도 눌러주세요. 이것만 해도 사정 후 묵직함이 거의 사라집니다. 6단계 마무리 후 관리. 끝난 뒤에는 따뜻한 손으로 회음부를 30초 정도 감싸주세요. 그리고 충분히 물을 마셔서 전립선과 요도 주변 순환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이 단계들을 오늘 밤부터 바로 해보세요. 당신의 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며칠, 몇 주 만에 놀랍도록 달라진 사정감과 발기 지속력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렇게 몸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추가 팁들과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체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할 때 알아야 할 몇 가지 추가 팁과 병원에서 60세 이상 남성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합니다. 추가 팁 1. 일주일에 2, 3회면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자위를 하면 건강에 좋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사실 60세가 넘었다고 해서 반드시 정기적으로 자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2, 3회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자위를 하면 전립선이 피로해지고 사정 후 질퍽거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추가 팁이 금주 후 자위하지 마세요. 술을 마시면 더 흥분되지 않나요? 사실 알코올은 신경을 마비시키고 혈관을 일시적으로 수축 및 확장시켜 발기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위를 하면 더 자극을 받아 전립선에 해롭습니다. 추가 팁 3. 온찜질과 케겔 운동. 사정 후 따뜻한 손으로 회음부를 감싸거나
따뜻한 수건을 그 위에 올려놓으세요. 또한 매일 3에서 5분 동안 항문을 부드럽게 조였다가 풀어주는 케겔 운동을 하면 전립선 주변의 혈류가 크게 개선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매번 젤을 사용해야 하나요?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젤이나 오일을 사용하면 마찰을 줄이고 혈관과 신경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부드럽게 하세요. 2. 자위를 하지 않으면 아플까요? 아니요. 꼭 시도할 필요는 없으며 발기와 사정 기능을 유지하는 한 몇 주 동안 자위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3. 얼마나 오래 해야 하나요? 이 방법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자위는 평생 동안 전립선과 발기 기능에 가장 좋고 회음부를 부드럽고 건강하게 관리해 줄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위의 설명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오늘 영상의 주요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진심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긴 이야기의 마무리입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다는 건 이미 몸을 바꾸고 싶다는 진지한 마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손에 힘 빼고 부드럽게 쓸어주기. 귀두만 강하게 문지르는 건 이제 그만.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 쓸어주세요. 사정 직전 멈추기, 재증. 억지로 밀어붙이지 말고 꼭 터지기 직전 잠시 멈췄다가 다시 진행하세요. 사정감이 훨씬 깊어집니다. 회음부를 눌러 전립선 지켜주기. 고환과 항문 사이를 말랑하게 눌러 혈액순환과 신경을 깨우세요. 이 세 가지만 오늘 밤부터 실천하세요. 생각보다 금방 몸이 반응하기 시작할 겁니다. 발기 유지 시간도 사정 후의 개운함도 며칠, 몇 주 만에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 많은 60대, 70대 남성분들이 이 나이에 뭘 더 하고 스스로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몸은 절대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언제든 다시 살아납니다. 당신도 아직 충분히 뜨겁습니다. 조금만 방법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스스로의 몸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평생 함께할 소중한 동반자로 대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남성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높이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도 알려드릴 테니 꼭 기대해주세요. 당신의 건강한 밤과 행복한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